기원전 194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 사람인 위만은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합니다. 고조선의 준왕은 이를 받아들여 서쪽 변방에 백리의 땅을 주고 그곳을 지키게 했는데요. 그곳에서 위만은 연나라에서 망명한 무리들을 결합하고 세력을 키워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였고 준왕을 쫓아낸 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위만조선으로 바꾸기까지 하죠. 후에는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그 대가로 병력과 재물도 얻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9년에 신라의 시조인 혁것의 거서관이 탄생합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설화에 따르면 살어국 육부 촌장들이 임금을 세우는 회의를 하던 중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나온 자줏빛 알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알 안에는 생김새가 몹시 단정하고 아름다운 한 사내 아이가 있었죠. 모두들 놀라고 신기해하며 아기를 동천이라는 샘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겼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짐승들이 몰려와 덩달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하늘과 땅이 울렁이며 태양과 달의 빛이 더욱 밝아졌다고 합니다. 촌장들은 그 아이의 알이 매우 커서 밭과 같다고 하여 성을 박으로 지었고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이련 스님은 경주시 선도산의 산신인 사서부인에게서 출생했다는 설도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커서 기원전 57년 경주의 신라를 건국합니다. 기원전 58년에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탄생합니다. 추모성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몽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북부의 왕 해모수가 아버지이며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의 딸인 하유아가 어머니입니다. 주몽 역시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는데요. 금화왕이 이 알을 상서로이 역에 몇 번을 버렸지만 알은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아 부인에게 다시 알을 가져다 주었고 유아 부인이 따뜻하게 품자 알이 곧 깨져 주몽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활로 파리를 쏘아 맞힐 정도로 재능을 타고나 부여로 알을 잘 쏘는 사람인 신궁이라는 뜻의 주몽이 이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부여의 2대 왕이었던 금화왕이 유아 부인을 곁에 두어 주몽도 자연스레 금화왕의 아들인 왕자로 성장하게 되지만 태자였던 대소와 나머지 형제들의 시기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후 어머니 유아 부인의 설득으로 부여를 떠나 남하하게 됩니다. 이후 졸본에 정착하였고 기원전 37년에 마침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기원전 18년에는 주몽의 셋째 아들이자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위례성의 새로운 나라인 백제를 건국하고 같은 해의 고구려에서는 주몽의 첫째 아들인 유리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원전 218년부터 201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전쟁은 한니발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군대와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초반 기세는 아주 좋았지만 로마의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지연 전술로 점점 기세가 꺾였고 카르타고는 결국 패하고 맙니다.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에 일어난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활의 시위로 쓰게 할 만큼 거세게 저항했지만 끝끝내 카르타고는 패했고 로마는 도시를 함락하고 주민을 완전히 축출했으며 도시를 불태우고 소금을 뿌려 폐허를 만들어버렸다고 하네요. 로마는 카르타고 못지않게 마케도니아와도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역시 승자 쪽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이 전쟁으로 인해 4개의 자치령으로 분할되었죠. 기원전 110년에서 106년 무렵에는 미트리다테스 6세가 크게 연안에서 폰토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결심하고 크리미아와 콜키스를 폰토스에 합병합니다. 덤으로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스키타이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충성을 약속받기도 했죠. 기원전 146년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합병합니다. 기원전 102년에서 101년 무렵 마리우스 장군은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마닌을 물리쳤고 기원전 82년에서 79년 무렵에는 술라가 폼페이우스의 뒤를 이어 로마의 독재관이 됩니다. 기원전 58년에서 51년 무렵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프랑스인 갈리아를 정복하며 명성을 떨치며 독재관이 되는데요. 기원전 45년에서 44년 무렵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로마에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1년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 로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기원 후 14년까지 통치합니다. 기원전 247년 무렵
중앙아시아에 파르티아 왕국이 들어섭니다. 창시자 아르사케스의 이름을 따 아르사크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셀레우코스 국왕 안티오코스 2세가 이집트 전쟁을 일으킨 틈을 타 독립국가가 되었죠. 기원전 168년에는 유다 마카베오가 유대인 반란을 일으켜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합니다. 부친 마타디아가 시작한 항전인 마카베오 전쟁을 계속 이어나간 것인데요. 전력은 열세였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여러 차례 셀레우코스 진압군을 물리쳤고 결국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기원전 133년에는 페르가몬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탈로스 3세가 로마의 나라를 할양하여 로마 공화국에 귀속됩니다. 로마의 막강함은 계속됩니다. 기원전 88년에서 64년 무렵의 폰토스 왕국은 로마와 전쟁을 치르며 차차 영토가 줄어들었는데요. 기원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젤라 전투를 통해 결국 폰토스 왕국을 정복합니다. 기원전 74년의 비트니아 왕국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으며 기원전 64년의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유대아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기원전 37년에서 4년에 헤로데 대왕이 통치했으며 기원전 5년 무렵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중국의 다른 6나라를 정복하는데요. 진나라 왕은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시황제는 기원전 214년에 길이 3,46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짓게 되는데요. 이는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제는 기원전 210년에 죽게 되면서 거대한 무덤에 묻혔는데요. 그 무덤에는 흙으로 빚어 구운 수많은 병사 조각상도 함께 묻혔습니다. 중국은 진시황제가 죽은 뒤 혼란기에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라는 장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기원전 140년에서 87년 중국이 한나라 무제의 통치 아래 한반도와 북베트남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기원전 200년 무렵 인도가 박트리아와 파르티아로 갈라지고 기원전 185년 무렵 마오리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170년 무렵부터는 그리스가 인도의 펀자브 지방에 작은 나라들을 세우고 기원전 100년대 무렵에는 인도 북부에 그리스인과 유목 부족들이 침략합니다.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 후 50년 무렵의 베트남 북부에는 청동기 문화인 동선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 동선이라는 이름은 유적지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 덕후